안녕하세요. 전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6장 방법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지난 강의까지는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는 방법문, 이제 그 방법문 중에서도 이제 while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방법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어문 중에 이제 방법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while이랑 for 방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hile 방법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이라는 거는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어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 운동장 트랙을 네, 10바퀴 돌면 4km를 뛴다라든지. 네.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뭐 입력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그 반복적인 작업들을 명령을 하나씩 하나씩 치는 것보다는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문 중에 while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기존 강의랑 똑같이 예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볼 건데요. 우선 예제 1번을 보시면 1부터 15까지 차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력에 대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되게 오랜만에 입력이 하나도 없죠. 이 입력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입력이 없고요. 그냥 출력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력이 1부터 15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 프린트F로 1부터 15까지 출력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프린트F로 출력해도 당연히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while문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15까지 어떻게 출력하는지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 네, 그래서 첫 번째 예제 소스 코드를 보면 우선 그 int,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로 n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변수에 1을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 보는 이제 명령어가 나오죠. 제가 while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while 명령어가 나오고 그 밑에 안쪽에 보시면 중괄호 안에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 그러니까 printf랑 n++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intf가 뭐 하는 건지 한번 보실래요? printf가 뭐 하는 거냐면 당연히 그냥 n을 출력하는 그런 명령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n을 그냥 플러스 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while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while이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출력되겠어요? 당연히 그냥 1 하나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 printf를 수행을 하면서 이 n 값을 그 1씩 증가시키면서 n을 출력하는 그런 그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n이 1이니까 n이 1부터 15까지 출력되게 하려면 몇 번 반복해야 될까요? 교수님, 한 15번? 14번에, 15번이군요. 네, 15번을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15번을 반복하되 이 n 값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n은 계속 1이니까 그냥 1만 쭉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제 while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printf를 15번 반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우선 배울 겁니다. 그래서 while문을 한번 보시면 이 while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이 조건문이 있어요. 이 조건문을 이제 여러분들 그 조건식은 이 뒤에 조건문까지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이 관계연산자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시면 n이 16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n이 16보다 작으면 true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n이 16보다 크면 당연히 false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while 방법문은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조건문이 true면 그러니까 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명령어들을 계속 무한으로
반복을 시켜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건문이 true일 때는 무조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가 그냥 강제로 뭐 3이라고 했을 때 3이라고 했으면 이 안에 있는 printf랑 n++가 한 번 수행이 되고요.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또 수행이 되고 처음 올라가서 수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은 이 조건식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이 되니까 지금 보시면 n이 16보다 작으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이 16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복해야 되는 횟수가 15번이었죠. 그래서 이 n 값을 보시면 반복할 때마다 계속 1씩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n이 1이었지만 한 번 실행이 되면 n이 플러스 되니까 n이 2가 되겠죠. 네, 2가 되고 다시 이 조건문으로 올라와서 다시 n이 16보다 작은지 한번 물어보고요. 그럼 그 다음에 n이 16보다 작으니까 다시 printf를 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n을 또 플러스 시켜주죠. 그러면 n이 또 3이 되고 또 올라가서 while문에서 또 n이 3이 16보다 작은지 또 물어보고요. 만약에 또 16보다 3이 작으니까 또 printf로 n 값을 또 출력합니다. 그러면 또 3이 나오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n이 15가 되면 이제 이 printf 15가 되면은 printf에서 이제 그 밑에서 n++을 한 번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n 값이 16으로 변하고 다시 while 분기문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while로 올라와서 다시 이 조건문을 보시면 드디어 n이 16보다 작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 이런 식으로 16보다 작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16이랑 16은 같으니까 이 결과는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때 while 방문문을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탈출을 해서 이제 while 방문 탈출을 해서 이제 리턴문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래서 출력문이 1부터 15까지 출력이 되는 이런 방문문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while 방문문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조건, 이 괄호 안에 조건이 true일 때는 항상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식에서 우리는 while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한번 if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조건식이 참이면 요 다음에 나오는 하나의 문장 또는 해당 블럭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while문은 if문이랑 동일한 구조예요. 단지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while문 다음에 나오는 실행문 혹은 블럭을 실행한 다음에 뒤에 숨겨진 도돌이표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여기까지 오면 무조건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while문을 쓰는 경우엔 if문이랑 동작하는 방식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뒤에 도돌이표가 있어서 자기 자리로 계속 돌아오게 된다. 근데 if문은 이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 즉 0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죠. 따라서 while문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식이 0이 되면 해당 루틴을 빠져나올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수만큼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참 쉽죠? 너무 쉽게 설명하셔서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f문이랑 동일하게 조건 실행 후에 결과가 true, 참이면 실행문을 실행하고 아니면 빠져나간다. 그리고 실행문이 모두 실행되면 다시 되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소스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서 소스 코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while문은 if문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n이 16보다 작은가? 라는 물음에 참이면 실행하고 거짓이면 빠져나오게 된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글만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각각의 단계별로 여기에서 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냥 간단하게 n이 1부터 시작을 해서
2를 출력하고 2가 되고 조건을 비교해서 다시 3이니까 2를 출력하고 3이 되고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가 되면 출력을 하고 n의 값이 16이 되고 다시 while문으로 가서 조건식이 거짓이 돼서 드디어 이 반복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while문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1년 하고 다시 2학년을 1년 반복하고 3학년으로 1년 반복하고 4학년을 1년 반복하고 5학년을 1년 반복하고 6학년을 1년 반복하고 7학년은 없으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다. 뭐 이런 루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방법들과 거의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다음 예제도 똑같은 1번 예제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다시 풀이를 한 그런 예제예요. 그래서 뭐 조건문에서까지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프로그래밍에는 정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알고리즘대로 푸셔서 이런 정답이 똑같은 정답이 나오면 그것도 다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정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기 예제 두 번째 이제 예제에서는 뭐 그냥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풀 수 있다. 이 조건식이 다른 방법으로도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아까랑 다른 게 딱 하나죠. 예, 요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건데 보시면 조건식이 좀 달라졌죠. 아까는 n이 16보다 작을 때를 이제 작을 때 반복하는 그런 조건식을 썼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n이 16이랑 다를 때, 다르면 이 while 반복문을 반복해라. 그런 의미로 이제 조건식을 쓴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것도 그 동작이 되겠죠. n 값이 1부터 계속 1씩 증가를 하지만 16이랑 같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 반복이 되다가 딱 16이 됐을 때 멈추는 그런 이제 조건문을 이제 반복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뭐 마음껏 좀 변환해 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식이 지금 두 개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으니까 뭐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소스 코드에서 우리는 조건식의 변화를 통해서 동일한 동작을 하는 새로운 소스 코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지금 소스 코드에 약간의 오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스페이스바가 여기에 스페이스바가 하나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아까는 n이 16보다 작은가라는 그래서 n이 16보다 작은가라는 규칙을 사용을 했어요. 즉 그래서 n의 값이 16 이상이 되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n이 16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n이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이 되는 순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코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n이 뭐 2씩 증가를 하는데 홀수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수식인 경우에는 15 다음에 17이기 때문에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조건식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씩 증가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다양한 비교식을 여기다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n이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넣어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 추르고 16이 되면 false가 되는 혹은 뭐 이런 식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옷깃이 닿으면서 자꾸 다르게 반응을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15여야 되겠네요. 15.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도 동일하게 동작을 할 겁니다. 즉 1부터 15까지 반복하는 그 구성에서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다르게 바꿔도 동일한 타이밍에 이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완벽하게 똑같이 동작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정답은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뭐 몇 가지 풀어봤으니까 당연히 혼자 해보기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혼자 해보기는
임의의 숫자 n을 입력받고 n부터 1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요. 아까 1번 예제랑 다른 거는 딱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입력이 들어간다는 거. 입력이 들어가서 그 입력한 수부터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반복되는 그 과정에서 아까는 1씩 증가했지만 지금은 1씩 감소한다는 거. 그거만 다르지 앞에 예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 힌트를 주시겠어요, 교수님? 네. 초기 값과 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더 이상 뭐 힌트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미 이 전장에서 교수님이 만들어둔 조건식에도 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한번 넘어가 보면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아래와 같이 거듭 제곱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은 그냥 이 앞에 있는 그 정수의 제곱수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랑 4를 입력했으면 2의 4제곱의 값을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요거를 이제 풀어야 될지 그거를 이제 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거듭 제곱이라는 건 뭐죠? 2에서 2의 4제곱이라는 거는 2를 4번 곱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를 4번 반복하면서 계속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답니다.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래서 반복문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4번 반복하면서 그냥 똑같은 2를 계속 곱해주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혼자 해보기를 좀 풀어보셨으면 이거는 좀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n이라는 정수형 변수랑 4라는 변수 두 개를 이제 하나씩 선언을 해놨는데,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인지는 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a이라는 변수, 정수형 변수를 두 개 만들어서 입력값 첫 번째 입력값이랑 두 번째 입력값을 이제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력 예가 2랑 4죠. 그래서 a랑 b에 2랑 4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4가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 반복문으로 이제 반복문을 할 텐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의 4제곱은 2를 4번 반복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n이 b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y를 반복시켜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n은 뭐예요? n은 아까 1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아까 두 번째 입력한 이 4의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부터 n 값이 b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1부터 4까지 반복하는 거잖아요. 총 4번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while 반복문에 대한 이 반복 횟수를 변수 a랑 변수 b로 이렇게 조건식을 써놓은 거고요. 그러면 4번이 반복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 while문 안에다가 뭐만 적으면 될까요? 당연히 2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한 이 a 2에 대한 곱셈만 연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곱셈 연산을 보시면 여기 4라는 변수에 a를 계속 곱해 나갑니다. 이 4라는 변수는 1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 반복할 때는 4에다가 a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를 곱하는 거니까 이 4는 2가 되고요. 그 다음 반복할 때는 다시 이 4라는 변수 2에다가 다시 2를 곱하니까 다시 2에 대한 결과값인 4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2, 4, 8, 16 4번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곱셈을 거듭 제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거듭 제곱한 결과값을 그냥 4라는 변수에 저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라는 거는 뭐 영어로는 이제 제곱이라는 그런 뜻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수에 넣으시면 되고, 밑에 n++는 예제 1에서도 배웠죠. 예제 1에서도 배웠는데 그냥 n의 값을 1씩 증가시켜주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 뒤에 입력받은 숫자만큼 while을 반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숫자를 그 반복한 횟수만큼 계속 곱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while이 끝나면은 이제 printf로 포의 변수값만 출력을 하면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예제도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저런 비교식을 변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n이라는 값의 초기값을 1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4번 동작하기 위해서 작거나 같다라는 비교식을 사용을 했지만 여기에서 n의 초기값을 0으로 해두고 n은 b보다 작다로 해놓는다면 0, 1, 2, 3 이렇게 되겠죠. 4가 되면 거짓이 되니까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파워라고 하는 변수는 원래 파워, P-O-W-E-R 거듭제곱이라는 단어의 약자로 보통 파워라고 사용을 한답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전수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while문을 통해서 파워라고 하는 변수에 a라는 값을 우리가 지정한 거듭 제곱 수만큼 반복해서 곱해주는 수식을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 파워의 값을 출력하면 a의 b승을 구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파워, 보통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하면 초기값으로 0으로 많이 초기화를 해요. 네. 그런데 이 변수가 향후 곱셈에 사용되게 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값을 1로 해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에요. 0 곱하기 5도 0이고 0 곱하기 7도 0입니다. 따라서 이 변수의 초기값을 여러분들이 0으로 해두면 연산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수를 곱하더라도 그 수의 값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값인 1로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뭐 이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정리 마치고요. 뭐 혼자 해보긴 한번 해볼게요. 뭐 while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명령어는 아니거든요. 조건문보다도 더 쉬운 게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해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이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while문을 이용해서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의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십니다. 그래서 입력이 5가 나오고요. 5가 나오고 그냥 1부터 5까지 반복하면서 이 1, 2, 3, 4, 5를 그냥 다 더해주는 그냥 반복문을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더해줄 때 더해주면서 당연히 이 1, 2, 3, 4, 5도 출력하고 마지막에 반복문이 끝나면 그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힌트를 한번 주실까요? 네. 앞선 예제에서 우리는 거듭 제곱을 통해서 어떠한 값을 일정한 횟수만큼 곱하는 연산을 수행했죠. 네. 똑같은 수식을 이용을 해서 곱하기가 아니라 누적해서 해당 값을 계속 더하는 수식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는 파워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했지만 얘는 합계를 구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어큐 내지는 ACC 내지는 뭐 서메이션 뭐 이런 변수로 이름을 만들어서 주로 사용을 할 텐데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점은 곱셈을 사용할 땐 초기값이 반드시 1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덧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초기값이 0이어야 된다. 이 0이라는 값에 어떠한 값을 계속 더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앞에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충분히 살짝 제가 볼 때는 2개 정도의 글자만 수정해도 사실 동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글자만 수정을 해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혼자 해보기 잘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반복문이랑 좀 조건문을 좀 섞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잘만 생각해 보면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고 한번 그 혼자 해보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계속 입력받다가 0이 입력된 수 중에 홀수의 합과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입력 예를 보시면 이렇게 뭐 3, 2, 10, 7, 8, 4, 5 이렇게
쭉 입력하다가 0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이 입력하는 그 과정을 멈추고요. 멈춘 다음에 입력한 값들 중에 홀수의 값에 대한 평균만, 그러니까 합이랑 평균을 출력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좀 복합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 안에 입력 명령어가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0이라는 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입력한 값이 0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런 조건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입력된 수 중에 홀수의 합이랑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력된 값에 대한 모든 입력된 값에 대한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입력된 값들 중에 홀수만 찾아서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인 조건들이 몇 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n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죠. 이제 아까 예제 1부터 계속 n이라는 변수를 계속 선언했잖아요. n이라는 변수는 이제 뭐 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냥 그 while 반복문을 약간 제어하기 위한 그런 도와주는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을 일단 1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um이라는 변수랑 abg라는 변수를 더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일단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이란 거는 정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sum이랑 abg, 그러니까 sum은 이제 합계고요. abg는 average, 이제 평균이라는 변수를 해가지고 sum이랑 average 변수를 더블형으로 일단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count라는 거는 이제 얘는 이따가 뭐 하는 건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count라는 변수가 뭐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제일 처음 조건이 있었어요. 입력을 쭉 하다가 이렇게 입력을 쭉 하다가 0이 나오면 반복문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력 명령어가 while 반복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canf라는 명령어가 일단 while 반복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이 while 반복문이 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반복문을 종료를 해야 돼요. 네, 일단 그거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에 있는 요 if문 요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요. 일단은 이 while 반복문을 0이 나올 때 멈추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while이라는 이렇게 명령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안에 scanf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scanf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n 값을 계속 입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while 반복문이 true일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scanf로 어떤 값을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는데 0이 입력된 값이 0이 나올 때 이 while 반복문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잠깐 당황을 했는데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n이라는 변수에 scanf로 지금 입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n이라는 변수가 0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면 이 while문을 계속 반복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while 반복문 여기 조건에 이런 식이 들어갑니다. n이 0이 아니면 while을 계속 반복을 해라. 그러니까 0 값이 안 나오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n이 0이 입력이 되면은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while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while 반복문을 탈출하는 조건부터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이 while 반복문을 탈출하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생각할 게 뭐예요? 이제 입력받은 값들 중에 홀수인 애들만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 n의 값을 입력받을 때마다 이 n의 값이 홀수인지 아니면 짝수인지 검사를 한 후에 홀수일 때만 이 n의 값을 계속 누적해서 더해서 합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while 부분이
y문 종료가 됐을 때 이 저장된 합계를 가지고 그냥 평균만 구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그냥 만들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if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n이라는 변수의 값을 입력받는데 이 보시면 n이라는 변수가 홀수일 경우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예,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홀수일 때는 n 퍼센트 2가 1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오면 홀수고요. 만약에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예, 그래서 이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홀수일 때는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0이 아니면 이걸 해도 당연히 이거는 홀수인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if 조건문은 이제 홀수일 때 입력받은 n값이 홀수일 때는 n의 값을 이 sum이라는 변수에 계속 누적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를 계속 구하는 거죠. 홀수인 숫자의 합계만 구하고 밑에 카운트는 뭐냐면 그냥 홀수가 몇 개인지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평균을 구할 때 이 홀수 숫자의 개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 숫자의 카운트를 이렇게 그냥 카운트라는 변수로 이렇게 그냥 계속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일 때만 카운트를 계속 1씩 증가시켜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그래서 0이 입력되면은 while이 끝나고요. 끝나면 지금까지 누적된 이런 홀수의 합들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홀수의 합을 먼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라는 평균 값에다가 썸 나누기 카운트, 그러니까 합계 나누기 홀수의 개수를 나누면은 평균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값을 구해서 그냥 이렇게 프린트F로 출력을 하면 돼요. 되게 복합적인 좀 조건문도 들어가고 뭐 다양한 많은 그런 그 메커니즘이 좀 들어가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단계별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은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워낙 뭐 잘 말씀을 해주셔서요.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언제 빠져나갈 것인가를 캐치를 하고 n이 0이 되는 순간 빠져나가게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서 소스코드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n의 값을 초기 값을 1로 주었던 이유는 처음에 while문에 돌입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이 아닌 값을 그렇죠. 지정을 해주고 n이 0이 아니다, 아니면 이렇게 반복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다음 예제를 배운 다음에 또 그 다음 예제를 배우면 이 소스 코드를 다른 형식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무한 루프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 해당 소스 코드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배우게 될 2차 시에서 배우게 될 do whil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정말 전형적인 사용자로부터 키보드에 입력을 받아서 값을 처리할 때 가장 전형적인 while 루프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존스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저런 비교식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n 모듈러스 2 이퀄 1 해서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다면 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C 언어를 좀 오래 한 사람으로서 C 언어에서만 쓸 수 있는 조건식이 또 있거든요.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뭐 n 나머지 2 이퀄 1은 다른 언어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식이지만 C 언어에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홀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얘가 1이 나오죠. 1은 제가 참, true라고 했어요. 만약에 짝수면 얘는 무조건 0이 나옵니다. 0은 무조건 false,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이런 연산식만을 이용을 해도 홀수일 때는 이렇게, 짝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짝수를 찾을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혼자 해보기 2번에 솔루션이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나서 그 문제를 풀면 아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게 너무나 큰 힌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혼자 해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력받은 정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별한 다음에 0을 입력하면 종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요. 이거 똑같이 계속 입력을 받다가 0을 입력하면 종료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입력한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판별을 해서 그냥 출력만 해주면 됩니다. 예, 이게 다예요. 솔직히 예제 3보다 이 혼자 해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방금 전에 힌트도 주셨죠. 그래서 뭐 굳이 더 힌트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각자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래서 당연히 Y문 안에 if 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좀 명심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예제 3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시는 여기서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차 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